안녕하세요. 유튜브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의 발표를 맡은 게임학과 19학번 이승민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 및 역할 분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팀장은 이한결 하구가 맡아주셨으며 팀을 총괄해서 개발 사항을 나누고 일정 및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저는 발표와 플레이리스트 생성 부분을 맡았습니다. 정민지 하구는 PPT 제작과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을 생성해주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한호정 하구도 정민지 하구와 함께 PPT 제작을 맡았고 데이터의 전처리와 분석을 맡았습니다. 이외에 나와있지 않은 프로젝트 기획이나 데이터 수집 부분은 저희 팀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의 주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플레이리스트 기반 노래 추천 시스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사용자가 좋아하는 가수나 노래를 한 개 이상 입력하면 사용자의 선택에 기반해서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그 플레이리스트에 적절한 이름을 붙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멜론이나 플로와 같은 서비스도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해주지만 그러한 기존의 서비스들은 각자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한 새로운 체계의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기존의 음악 추천 시스템은 대부분 협업 필터링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협업 필터링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나와 유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기반으로 그 사람이 들은 노래들을 추천해주는 유저 베이스드 리코멘데이션 방식과 이전에 내가 들은 노래를 기반으로 그 노래와 유사한 다른 노래를 추천해주는 아이템 베이스드 리코멘데이션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 필터링 방식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협업 필터링 방식은 데이터를 수집할 만한 충분한 이용자가 갖춰진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 기반이 먼저 갖춰진 상태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충분한 이용자가 갖춰져 서비스를 시작했더라도 최신곡의 경우에는 이를 추천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해당 곡에 대한 추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유통되는 이러한 방식의 음악 추천 프로그램들은 사용자가 월정액을 이용하거나 곡을 구매했을 경우에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식은 데이터를 유저에게서 수집하기보다 콘텐츠 자체에서 수집하는 방식으로서 초기 사용자가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많은 기존의 대형음악 유통업체가 아니더라도 쉽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산업 내에서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도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많이 들었던 곡을 기반으로 노래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이 방식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최근에 들었던 음악을 중심으로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플로라는 어플에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사용자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단순하게 최근 많이 들은 노래를 기반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에 사용자의 기분,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패턴의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일관적인 추천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듣고 싶은 음악 몇 개를 골라 즉석에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주는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것은 바이브, 플로 등 대부분의 음악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플레이리스트의 문제점입니다. 보통 추천곡 등으로 자동 생성된 플레이리스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눌러보기 전까지는 안에 어떤 노래가 들었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점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사용자가 나중에 보더라도 플레이리스트의 속성을 이해하기 쉽게끔 자동으로 제목을 생성해 UX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계획 대비 실제 업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제안 발표 시에 위와 같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기본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구현은 예상보다 더 일찍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AI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어 제안 발표 때 고려하지 못했던 최종 발표 준비 기한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술 개발 전략 부분에서는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과정은 제안 발표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 기술 설명 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의 개발 기술 내용 및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다른 작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결과 데이터의 개수에 비해 가수, 소속사, 성별의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적게 나타났고 이 현상은 작사와 작곡가에 대해서도 동일했습니다. 저희는 이 현상을 보고 일정 수 이상의 곡을 만든 제작자를 태그로 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곡의 최고 순위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중 최고 순위가 없는 비율이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므로 이는 속성에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팀의 모델은 크게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과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을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추천 시스템 모델 훈련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전처리 단계, 토크나이징, 덕투백, 클러스터링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처리 단계에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해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 가사와 중국어 가사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가사 자체로만 분석하기 위해 음악이 아닌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 또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는 가사가 NA 값인 데이터를 삭제해주고 중복된 가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삭제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모티콘과 같은 특수문자는 정규식을 이용해 NA 값으로 바꿔줘서 삭제했습니다. 모든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는 데이터가 7253개에서 561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토크나이징 작업에서는 불용어를 지정해주고 OKT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 단위로 단어를 분류하고 일정 수준의 정교화를 진행했습니다. OKT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한 이유는 제너 처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중 저희가 분석할 데이터에 가장 적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덕투백 부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려던 방식은 월투백과 WMD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어 토크나이징된 데이터로 워드투백 모델을 훈련시키고 WMD를 이용하여 가사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에는 5,000개가 넘는 가사 데이터에 대해 각각의 거리를 모두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덕투백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문장을 벡터화하는 워드투백의 방식을 확장한 것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문장이 아닌 가사 전체를 벡터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투백 라이브러리는 젠심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불러올 수 있으며 저희는 덕투백을 통해 얻은 결과를 클러스터링에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태그드 도큐먼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에 태그를 달았습니다. 주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벡터 사이즈는 100, 윈도우는 3, 리퍼치는 40, 민 카운트는 0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모델의 인풋으로는 5618개의 1차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으로서 간단히 말해 데이터를 몇 개의 단위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몇몇 클러스터링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전체를 몇 개의 클러스터로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클러스터링에서 성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클러스터의 수인데요. 이를 정하기 위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 클러스터링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했습니다. 덴드로그램을 적절한 수준에서 자르면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래는 덴드로그램에서 선을 그었을 때 6개의 그룹으로 나올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또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의 수를 지정하지 않아도 클러스터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고 실행했습니다. 실행 결과가 다음과 같은 어레이 형태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 어레이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은 덴드로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클러스터링한 데이터의 경우 60 이하로 클러스터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개를 60으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저희의 데이터를 10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었을 때 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바텀업 방식의 어글로메러티브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10개의 클러스터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추천 시스템을 훈련을 했고 다음부터는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을 생성하는 모델의 훈련 방법을 보겠습니다.
제목 생성 시스템의 모델 훈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코GPT2 파인 튜닝, 클러스터링 데이터 분석, 클러스터별 태그 지정에 총 5단계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부분을 보겠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목 생성을 하기 위하여 멜론 사이트에서 플레이리스트 이름을 크롤링하였습니다. 테마 장르 탭에 들어가면 태그별 플레이리스트 목록이 있는데요. 각각의 태그마다 고유 번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크롤링을 자동화하였습니다. 플레이리스트가 10,000개 이상의 경우 직접 페이지를 넘겨와도 그 이후 플레이리스트는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10,000번까지만 크롤링을 수행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특수문자가 포함된 플레이리스트 이름이 많았는데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가져오려니 RMB가 RB가 되는 등 문맥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가져오는 대신 자주 등장하는 특수문자를 제거, 변경하였으며 이후에 특수문자가 없는 플레이리스트만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한 후 최근에 곡 목록이 업데이트된 경우에는 앞에 new라는 단어가 함께 크롤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맨 앞에 new라는 단어가 온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플레이리스트에 숫자가 들어간 경우에 숫자를 제거해버리면 문맥이 자연스러울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생성 단계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맨 뒤에 숫자를 제거했을 때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중복 데이터를 제거했습니다. 저희 팀은 생성을 위한 모델을 코리안 GPT-2 모델을 파인튜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인튜닝이란 기존에 학습되어진 모델을 기반으로 나의 데이터에 맞게 변형하는 방법입니다. 코GPT-2의 기반이 되는 GPT-2 모델이란 오픈AI사에서 발표한 모델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간단한 텍스트 입력을 기반으로 다음에 올 텍스트를 자동 생성하는 자연어 생성 모델입니다. 하지만 GPT-2 모델은 한국어 성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용량의 한국어 데이터를 훈련시킨 모델인 코GPT-2를 이용하여 생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앞서 크롤링을 통해 수집한 1차원 플레이리스트 목록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플레이리스트의 길이 중 특히 긴 것과 짧은 것들을 제외하고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하여 범위를 지정한 결과 73,325개의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로드와 로스, 옵티마이저 부분은 기본 설정을 따랐습니다. 기본 로스 펑션으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지 하나의 문장 데이터는 형태소 단위로 토큰화된 후 텐서 배열로 바뀌게 되는데 스택 함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텐서로 바꾼 후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며 훈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폭을 200, 배치 사이즈를 1로 설정하였으며 73,352개의 데이터에 대하여 배치 사이즈 1로 학습을 진행하므로 한 에폭당 73,352번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완료된 후 생성 코드를 실행시킬 때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데 글의 창의성, 표현 범위, 결과물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목 생성을 할 때 시작 단어를 지정하여 이름을 만들다 보니 플레이리스트 속성과 관계없이 장르 관련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거할 장르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훈련 때 제거하지 않았던 숫자를 제거하고 옛 한글 등 잘못 나오는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한 삭제 단어 리스트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플레이리스트 제목 생성 시 장르 리스트나 삭제 단어 리스트가 나오는 단어가 포함된 이름이 생성될 경우 이를 생성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거할 단어 리스트에 포함된 단어로 플레이리스트 이름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성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별 태그를 이용해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추천 시스템 단계에서 구분한 10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태그 목록을 지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클러스터별 속성 빈도를 출력하여 클러스터의 특성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별 태그를 직접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유튜브의 코드와 함께 구현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구현된 기술은 크게 노래의 제목을 입력받아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부분과 가수의 이름이 입력받아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부분, 플레이리스트를 입력받아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을 생성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노래의 제목을 입력받아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노래 제목을 입력받으면 입력받은 노래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노래가 존재한다면 해당 노래의 가사를 토크나이즈화한 뒤 독투백 모델을 불러와 DB 내의 곡들과 유사도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각 곡들이 속한 클러스터를 찾습니다. 여기서는 5번 클러스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속한 노래 중 랜덤으로 곡을 추출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곡들을 모아 플레이리스트를 출력합니다. 다음은 가수의 이름을 입력받아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방금 설명했던 노래를 기반으로 한 플레이리스트 생성 과정과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수를 입력받은 뒤 해당하는 가수가 가장 많이 포함된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내에 속한 노래 중 랜덤으로 추출된 곡을 선택하여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을 입력받아 새로 생성되는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을 생성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시로 10명 이상 된 곡들로 이루어진 재생 목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능 1-1과 같은 과정을 통해 클러스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클러스터의 태그를 불러온 뒤 클러스터의 태그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선택한 태그 내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조합해 제목을 20개 생성한 뒤 그 중 하나를 랜덤으로 뽑아서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출력합니다. 저희 팀이 테스트해본 결과 추후 특이하고 다양한 태그가 들어오더라도 잘 생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뮤튜브의 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의 한정에서 그리고 노래 가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다 보니 클러스터링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클러스터별 태그 저장 시 수작업으로 태그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는 구현이 완료되었지만 이를 표현할 프론트엔드는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과정에서 성능을 확인할 지표가 모자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선택한 곡을 맞추는 식의 오토 인코더를 활용하여 성능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뮤튜브의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클러스터링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던 문제는 음원의 오디오 데이터 파형을 분석하는 등의 딥러닝 기술을 응용하여 지금 프로젝트에 적용된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법은 유지하되 클러스터링 정확도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클러스터링 태그 지정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문제 또한 일정 횟수 이상 등장, 상위 n% 태그 중 랜덤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동 태그 지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뮤튜브의 사업화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법을 유지할 경우에 사업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법을 유지할 경우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저장된 mp3 파일 목록을 기반으로 하는 뮤직 플레이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뮤직 플레이어들 중에 삼성 뮤직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유한 노래간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뮤직 플레이어에 대한 추가 기능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래간 혹은 보유하지 않은 노래에 대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플레이리스트 생성 과정에서 광고 배너 노출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이란 협업 필터링,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융합한 시스템으로 신규 콘텐츠의 경우에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으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이후에는 협업 필터링으로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는 협업 필터링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법을 초기에 적용하는 식으로 모델을 판매해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플레이리스트 기반 음악 추천 시스템입니다.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은 저희 팀이 조사한 결과 어느 서비스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고착화된 음악 재생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경쟁 프로그램과의 차별점으로 작용하여 마케팅 전략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모델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팀의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